예, 안녕하십니까. 어른이 TV의 김백수입니다. 방금 제가 그 로또를 맞춰봤어요. 이 사진 올려드릴 건데, 로또를 맞춰봤는데, 그 이제 6개 숫자가 맞으면은 저기 당첨이잖아. 숫자가 5개가 다 있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 그래서 뭐 결국은 낙첨이죠. 예, 탈락인데 너무 아쉽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숫자가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니? 물론 이제 뭐 숫자 5개 맞추면은 그 3등인가 그렇잖아요. 뭐 3등이면 뭐 팔자를 바꾸는데 크게 도움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아쉽잖아. 굉장히 좀 속이 상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뭐 한 주 건강하게 지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이번에 재발매됐던 그 반다이 초합금호 GX71 고라이온 버전 이제 어제 올려드렸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요새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조금 안 나오는 상황에서 벌써 이틀 만에 조회수가 100이 넘어갔죠. 확실히 이제 인기 있는 거를 좀 올려야 돼. 그 당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이런 걸 올려야 아무리 사람들이 저기 나 이거 안 봐 이래도 그거는 저기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지 간에, 근데 저는 이제 또 그런 이제 트렌드 따라가고 이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참 이 부자 되기 힘듭니다. 뭐 아직 뭐 수익 시작도 못했지만은, 아무튼 좀 되게, 기분이 되게 묘했어요. 이게 그런 반일 운동, 뭐 불매 운동을 뛰어넘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결국은 승리하겠구나.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늘 보여드릴 피규어는요. 그 지난 방송에서 제가 이제 뭐 중국 제품이나 이런 거를 조금 이제 보여드리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점점 이제 그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점점 이제 안 좋아지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을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가 2군으로 이제 분류를 했죠. 니들이 제재하면 우리도 제재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간 거고 본격적인 이제 치킨런 게임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지 간에 이제 효과를 어느 정도는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불매 운동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효과를 이제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뭐 정치권 쪽에서 하는 거는 항상 이제 개소리 하는 종자들은 항상 개소리 하는 거고, 걔네는 좀 입 좀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요번 기회를 토대로, 요번 이제 이 사태를 토대로, 우리 저 반도체나 막 이런 것도 그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들을 찾잖아요. 완전 프리재팬으로 해가지고 일본에 기대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가자 우리가. 그래서 삼성도 이제 그거를 탈일본화를 선언을 했잖아. 원재료고 나발이고 우리 일본 거 전혀 안 쓰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 그래서 저도 피규어도 그렇게 뭔가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나 그거를 좀 이렇게 알아봤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방송을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좀 알아봤는데, 뭐, 물론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만, 이 피규어랑 애니메이션 관련해가지고는 일본 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안타깝지만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제품은요, 제가 찾다가 정말 겨우 하나 찾은 건데, 12인치 피규어를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제품은 샥! 여기로 넘어와서 바로 이 제품입니다. 박스만 봐가지고는 뭔지 모르겠죠. 보시면 이제 쿠믹이라고 이제 돼 있어요. 이 쿠믹이라는 브랜드를 이 12인치 모으시는 분들, 예전에 이제 제가 실리콘 바디 특집 할 때 아마 잠깐 이렇게 언급드렸던 적도 있을 건데, 그런 12인치 피규어 모으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들어보신 적이 있는 브랜드일 거고요. 쿠미키라고 부릅니다. 쿠미키. 그 이름 때문에 쿠미키 이름 때문에 일본 회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엄밀히 얘기해서 이제 한국인 조형사가 있는 한국 회사고요. 물론 공장은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12인치 피규어 시장에서 헤드 조형으로 특히 많이 유명했던 회사인데, 바디도 이제 자체 제작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쿠미키 쪽에서 좀 커스텀 피규어들이 몇 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요번 기회에 좀 구매를 몇 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여드릴 피규어는 여기 각이라고 돼 있죠. 각. 굉장히 성의 없이 각이라고 써있죠. 오늘 보여드릴 피규어는 쿠미키에서 나온 커스텀 바디 각시탈입니다. 예전에 이제 KBS에서 드라마로 했었죠. 각시탈. 원래는 허영만 선생님의 이제 만화가 원작이고요. 그 1974년인가에 아마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그 원작은 못 봤습니다. 방송하기 전에 조금 찾아보려고 이제 원작 만화나 이런 거를 조금 찾아봤는데 몇 개 이렇게 단편적인 그 컷 장면 몇 개만 이제 좀 봤고, 오히려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 드라마 할 때 영상들, 격투씬들 뭐 이런 거를
가끔 봤어요. 그래서 이 피규어는 그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12인치 무비라인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무비라인이라고 하는 피규어 사이트가 나와요. 거기가 이제 이런 쿠믹 제품을 뭐 헤드 조형이라든지 바디 커스텀한 그런 영화에서 나온 이제 그런 캐릭터들을 굉장히 많이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피규어를 제가 좀 찾아보다가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는 그 사이트가 딱 나와 있는데 거기에 좀 한국 영화들에 나온 피규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 2억 개 정도를 샀어요. 얘하고 그 제가 다음에 또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거지만은 수양대군, 그 영화 관상에서 나왔던 이정재 씨가 이제 열연을 했던 수양대군 해서 그렇게 2개를 이제 구매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했고요. 일단은 보시면 근데 안타까운 게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리뷰해드리면 이제 뭐 박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이제 리뷰를 해드리는데 박스 디자인이랄 게 없어.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뭐 각시탈이면은 뭐 각시탈 이런 것도 좀 넣고 왜 우리 저 SHF나 이런 것처럼 박스도 좀 멋있게 만들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없어. 그럼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 쿠미키 쪽에서 그 각시탈에 대한 판권이나 저작권을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게 해결이 안 됐으니까는 그런 박스 디자인을 따로 할 수 없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지 간에 별도로 뭐 딱히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게 없고요. 그냥 뒤를 보면은 딱 그냥 웹툰 토이즈 하고 쿠미키하고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연계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고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쿠미키 공장이 이제 중국에 있으니까. 이제 박스 여러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고 보면은 일단 퀄리티는 되게 굉장히 괜찮았어요. 예, 보면은 이렇게 본체 하나 들어가 있고 흰색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그 영화 속의 그 각시탈 모습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열어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열어서 보면 구성이 이래요. 이렇게 본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12인치 본체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 각시탈의 주무기죠. 요 쇠통소, 통소가 이렇게 따로 또 포장이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체용 손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이렇게 교체용 손이 부속으로 들어가 있고 한복 두루마기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천, 고름이죠, 고름. 고름이 여분으로 하나 들어가 있고요. 스탠드가 이렇게 별도로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스탠드는 뭐 이렇게 그냥 끼워가지고 뽑아서 높이 조절이나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제 중요한 이제 피규어를 좀 볼 건데요. 일단은 제가 이 피규어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확실히 이제 12인치이니만큼 굉장히 퀄리티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다. 바디도 그렇고 물론 옷을 벗겨보지는 못했지만 솔직히 한복이라는 게 한 번 벗기면은 이게 이렇게 단정하게 입히기가 되게 어려워요. 벗기는 거는 좀 하지 않을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좀 피규어를 들여다 봤을 때 마감면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제 한국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런 이제 문화 컨텐츠 사업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거를 이따가 이제 피규어 한번 보시고선 제가 이제 뒤에 그런 것들 개인적인 얘기들 만담을 하죠. 그런 거 얘기 말씀드릴 때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 일로 저도 좀 많이 좀 생각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단 보시면은 조형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여기 안쪽에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눈동자까지 굉장히 섬세하게 조형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런 이제 각시탈을 그 나뭇결 표현해 놓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안타까운 거는 여기 위에 이제 머리도 피첸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좀 그렇게 실제 이렇게 털 감호 같은 걸 좀 써가지고 좀 조형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물론 그렇게 했으면은 좀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갔겠죠. 머릿결 조형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전형적인 어떤 피규어 조형으로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시면 이제 한복 조형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각시탈에서 나오는 그 이런 형태의 한복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제가 모르겠네요. 확실히 그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정작 이제 우리나라 문화를 잘 우리가 관심을 안 갖죠.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죠. 밀리터리 덕이나 이런 건 있어도 한복 덕은 많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지간에 그런 어떤 백이민족의 그 각시탈에서 그 드라마 각시탈에서 나왔던 백이민족스러운 장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12인치 바디다 보니까 움직임이나 이런 게 좋은데 어깨 뭐 당연히 이렇게 90도 이상도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만큼씩도 올라가고 팔도 이렇게 접혀요. 실리콘 바디는 아니거든요. 다 이렇게 관절이 따로 이렇게 돼 있는 바디인데 예전에 보여드렸던 저기 합성인간? 저것처럼 그런 바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관절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도포라든지 이런 팔 소매 부분에서 이걸 이제 찍찍이로 붙여가지고 옷을 한번 접어서 보름처럼 여기를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주게 돼 있는데, 이게 가동을 하다 보면 이게 좀 풀려 나와요. 예, 이쪽 부분이. 그래서 좀 다시 좀 다 이렇게 묶어줘야 되는 부분이 조금 귀찮은 게 좀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점은 뭐 천으로 돼 있는 옷이면은 뭐 어쩔 수 없겠죠. 예, 좀 마감 쪽에 조금 더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연구가 좀 더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깨 관절도 앞으로 한번 이렇게 당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SHF 신조형처럼 이렇게 앞으로도 한번 이렇게 당길 수가 있어서 굉장히 허리 구동이라든지 관절 구동 자체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바디를 제작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리도 잘 올라갑니다. 예, 90도 잘 올라가고 옆으로도 잘 벌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뭐 상단차기 하는 거라든지 이런 모습도 일자로 180도 아예 다 움직일 수 있게 돼 있어서 굉장히 유연한 바디, 관절 가동력이 굉장히 좋은 바디고요. 무릎도 이렇게 이만큼이 굽혀져요. 합성인간처럼 완전히 다 이렇게 딱 붙어서 접히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은, 더군다나 이제 또 이 각시탈은 저기잖아, 택견 쓰잖아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택견 동작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잘 따라할 수 있을 정도의 관절 움직임을 보여주고요. 신발이 이제 고무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조상님들이 흰 고무신을 신고 다니셨죠. 발목도 이렇게 안쪽으로도 이렇게 꺾여서 뭐 발날, 그 택견에 보면 이렇게 날끝으로 이렇게 차는 이런 동작들 있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발목이 이제 특이한 게 지금 벗겨보지는 않았지만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발목에 관절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포징하는데 좀 더 그럼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발 바깥으로도 이렇게도 꺾입니다. 이렇게도 꺾이고 제기차기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표현력에 있어서, 관절 가동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퀄리티예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뻑뻑한 정도, 접지력이라고 하죠. 뻑뻑한 정도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살짝 좀 이걸 좀 더 관절을 조금 뻑뻑하게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특히 발목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무게를 지지해야 될 수 있는 부분에는 좀 더 좀 튼튼하게 좀 해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약간 남습니다. 물론 이제 스탠드를 쓰면 되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스탠드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요. 그 부분이 살짝 좀 아쉽고요. 지금 옷을 입고 있어갖고 가동이 그렇게 확 드러나진 않는데 허리 움직임도 굉장히 좋습니다. 상체 분할도 한 번 돼 있고 이쪽에도 관절이 하나 더 있고 해서 허리가 하나, 둘, 지금 이렇게 잡히는 걸로 손끝 감촉으로는 2번 정도가 이게 분할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합성인간은 3번 분할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2번 분할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 정도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거기다 이제 고개도 위아래로 이만큼까지 움직일 수 있고, 뭐 좌우로 돌아가는 거는 뭐 당연히 다 잘 돌아가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코믹헤드의 저기 특징이기는 한데 목까지 다 조형이 돼 있다 보니까요. 예전에 보여드렸던 피첸바디의 윌 스미스 꼈을 때는 걔는 정말 헤드만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랑 호환은 안 돼요. 윌 스미스 바디를 아예 지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예전에 그 한번 보여드렸었던 윌 스미스거든요. 윌 스미스 바디인데 얘는 이제 이렇게 목에서 바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헤드를 이제 따로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실리콘 바디하고의 호환은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 똑같이 이제 12인치고 키는 비슷하네요. 얘는 이제 이런 실리콘 바디는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한번 손목 교체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포징을 좀 잡아보면서 같이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손목을 보면 요거 이렇게 찍찍이로 풀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복의 전형적인, 물론 전형적인 한복은 아니죠. 한복은 이거보다 더 사실은 품이 더 넓죠. 깃이 더 넓죠. 이런 품이 나오고, 이제 걷어보면 이렇게 이제 기계 관절이에요. 기계 관절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팔에 이제 이중 관절을 채택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게 굉장히 좋았군요. 손목도 뭐 이런 식으로 다 움직일 수 있게 돼 있고, 우선 요게 이제 그 들어가 있는 퉁소죠. 새퉁소. 요걸로 싸우죠. 요 새퉁소를 한번 쥐는 거를 좀 볼 건데, 요것도 조금 아쉬워요. 지금 품질이 보면은 아마 뭘로 이렇게 부어가지고 찍어내신 것 같은데, 찍어내다 보니까는 여기 약간 이렇게 지느러미 같은 게 있어서 제가 방금 손톱으로 뜯었거든요. 그런 품질이 약간 좀 아쉽습니다. 뭐 가격 대비로 하면은 뭐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기는 한데, 아무튼 손목이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좀 이렇게 프라이어 같은 걸로 좀 도움을 받아서 빼야 될 것 같아요. 잡아 빼고, 지금 이제 새퉁소를 들고 있는 포즈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지금 이 들어가 있는 손들을 다 보면요, 손들이 다 이렇게 고무 재질이거든요. 말랑말랑한 고무 재질이라 뭐 이렇게 잡고 이러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이 바디 색깔하고, 물론 뭐 전반적으로 옷에 가려져 있으니까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바디 색깔하고 좀 들어가 있는 손하고 색깔이 그렇게 딱 맞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피부색이 다르죠. 그래서 약간 좀 지금 이제 포징하면서 살짝 이질감이 좀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런 포즈를 만들어줄 수 있고, 중심은 잘 잡히는 편이에요. 이 발면적이 좋아가지고. 저는 이거 드라마 할 때 그 TV로 안 봤거든요. 오늘 이제 이거 방송하려고 잠깐 이제 오늘 오는 사이에 잠깐 이제 유튜브에서 몇 장면을 좀 찾아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나름 이제 그 액션식 편집해 놓은 것만 짧게만 이렇게 몇 개를 봤는데도 되게 괜찮게 재밌더라고. 이제 오늘 그 영상에서 봤던 그 포즈 하나를 좀 만들어 봤어요. 이게 저기잖아요. 이렇게 딱 스퉁 서가지고 이렇게 뚝 찌르면서 뭐 저강 여왕 이러면서 악을 저지르면 뭐 그 여자는 반드시 찾아오는 법 이런 이제 대사가 있더라고.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마 이거 참고 영상은 못 넣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건 이제 국내 영상이니까 이거 100% 저기 저작권에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영상 블락당해요. 저 이미 원 스트라이크 먹어가지고 그거 좀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을 못 넣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요 드라마 보신 분들은 그거 아시죠? 예, 이 장면 아시겠죠? 그런 장면을 하나 좀 만들어 봤고요. 다른 포즈 한번 좀 만들어 볼까요? 이게 되게 포징이 되게 자유로우니까 저도 이제 이것저것 좀 찍으면서 사진을 몇 개를 찍어봤어요. 찍어봤는데 갖고 놀 맛은 나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조금 이제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약간 좀 작았으면 좋겠다. 예, 그 6인치처럼 조금 사이즈가 작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를 제외하면은 굉장히 포징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갖고 놀만 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대충 뭐를 만들었는지 아시겠죠? 이 각시탈은 택견을 쓰죠. 예, 우리 이제 전통무예라고 하는 택견을 이용해서 싸움을 펼치는 한국형 슈퍼히어로죠. 이제 택견의 어떤 그런 품밟기라고 그러죠. 이크 에크 하면서 이렇게 춤추듯이 곰실곰실 하잖아. 그래서 그 품밟기를, 물론 저는 택견은 잘 모르지만 한번 그런 포즈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되게 포즈가 좀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살짝 약한 느낌은 있지만은 나름 되게 괜찮은 포징을 할 수 있는 캐릭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포즈도 한번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다른 포즈를 좀 만들어 봤는데, 이거 뭐 아시겠나요? 이런 정통무예나 이런 거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택견 발차기는 일반 저 격투기 발차기하고 좀 틀리죠. 택견 발차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 등 쪽이나 이 바깥쪽으로 갖다 이렇게 싸대기 치듯이 쫙 하고 때리고 넘어가는 그런 이제 발차기를 보여주죠. 안에서 밖으로 이런 식으로 치죠. 그래서 그런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요거는 이제 그 스탠드가 없으면 쓸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뒤에다가 이제 스탠드를 좀 세워봤는데요. 이 스탠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여기가 끼는 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꼈을 때 고정이 안 돼요. 이렇게 덜렁덜렁 흔들리고 빠져버려요. 이렇게 좀 세세한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네요. 이런 게 이제 진짜 그 브랜드의 1류 브랜드하고 그 2류, 3류, R류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는 건데,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아직은 이 쿠미키 쪽이 물론 헤드 조형에서는 나름 그 가격 대비 퀄리티로 명성이 높지만,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좀 많이 멀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부장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좀 갈 길이 좀 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포즈 한번 좀 만들어 볼까요? 지금 이제 다른 동작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게 뭐냐면 저도 이제 이런 정통무예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저도 이제 격투기를 좋아하고 또 이런 거 이제 영상 같은 거 찾아보던 것도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이제 그 택견 관련해가지고 봤던 영상 중에 뭐 송덕기용인가요? 그 지금 현재 국내 그 택견을 일제시대를 넘어서 이어내려지게 한 그 분이 이제 송덕기용이라는 분인데, 이제 그분 이렇게 제자들하고 이렇게 저기 하는 영상 본 거에서 손목 가지고 목 울대를 갖다 이렇게 치는 기술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예법 택견이라 그러죠. 그 살수. 사람을 정말 죽일 수 있는 수법. 지금은 어떤 경기나 이런 데서 쓰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살법. 그런 게 있어서 한번 그걸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또 이런 이제 뭔가 비밀 무기 같은 거 막 쓰면 안 되는 거 막 예법 막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리 되게 좋아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좀 만들어 봤고요. 뭐 굉장히 다양한 포즈를 잡을 수 있어요. 12인치 피규어답게. 물론 12인치 피규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포징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피규어들도 굉장히 많지만 얘는 굉장히 다양한 포즈로 피규어들을 만들 수 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고려를 하면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의외로 되게 이번 기회에 그 불매운동 하는 참에 굉장히 괜찮은 피규어를 하나를 샀다라는 생각도 지금 굉장히 들어요. 며칠 요거 가지고 사진도 좀 찍어보고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느꼈던 게 그만큼 아쉬운 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좀 말씀을 몇 가지 좀 드릴 거고요. 지금 이걸 제가 얼마를 주고 샀냐면 12만원인가 이 바디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 주고 샀는데 12인치 피규어가 12만원에 이런 풀세트라면은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그 움직임을 보여주는 퀄리티라면은 상당히 괜찮은 가격이에요. 제가 이번 기회에 그런 어떤 국내 피규어들을 찾아보면서 일본 제품을 안 사고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찾아보면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그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딱 뭐 드래곤볼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들이 많잖아. 나루토라든지 뭐 데스노트라든지 굉장히 많잖아. 이름만 대도 막 줄줄줄 나오잖아.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과연 여러분들 기억에 있으세요? 라젠카? 아기 공룡 둘리?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신해철 4집 나왔을 때가 라젠카 아니야. 해외에서 소년에게 하고 그거 나왔을 때가 그 라젠카 때잖아요. 스페이스 오페라 때. 넥스트 4집 때. 20년 전이에요, 그게. 그 이후로 국내 애니메이션이 없어요. 한국산 애니메이션이. 거기다가 라젠카가 뭐 이런 식으로 뭐 피규어로 뭔가 발매가 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관련 컨텐츠 사업으로 뻗어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관련해가지고 컨텐츠 산업까지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었던 건 아기공룡 둘리 이후로 우리나라에선 전무합니다.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걸 한국 피규어에는 이런 게 있어요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도 제품이 없고 그런 작품이 없으니까 소개가 안 되는 거야. 정말 고민하면서 찾았거든요. 없어요. 요새는 이제 좋은 웹툰들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끝이 좀 안 좋긴 했지만 뭐 노블레스 같은 경우도 뭐 네이버 웹툰 굉장히 재밌었고 거기 뭐 호랑이 형님이라든지 헬퍼 굉장히 재밌는 웹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들도 다 피규어들이 안 나오죠. 헬퍼 같은 경우는 뭐 옷 뭐 이런 것만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호랑이 형님도 스태츄만 나오죠. 그냥 세워놓는 걸로만 나오지 이렇게 관절로는 안 나와요. 저 호랑이 형님 되게 재밌게 보거든요. 진짜 매력적인 캐릭터들 엄청 많잖아. 막 추이도 있고 막 가오리도 있고 귀여운 애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근데 그게 관절로 안 나와요. 저는 스태츄를 안 사니까요.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는 만화는 진짜 공부 못하는 애들 막 깡패 후보생들 막 이런 새끼들만 보는 거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화 컨텐츠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예전에는 만화 산업이 발전할 수 없었고 거기에 투자도 안 했고 만화가 굉장히 음지에서 음성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화가들이 굉장히 먹고 살기도 많이 힘들어졌었고 그 와중에도 그 시절을 버티면서 만화계를 이끌어 나갔던 분들 뭐 이현세 작가님이라든지 장태산 작가님이라든지 이렇게 허영만 작가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진짜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떤 그런 캐릭터들을 진짜 피규어로 내지 못했고 또 이 작가님들의 문제점은 뭐였냐 하면은 모든 작품들에서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그 캐릭터들이 꼭 하나씩 있었잖아요. 그 이현세 작가님한테는 설가치가 있었고 이제 공포의 외웅구단에서 나온 그 캐릭터를 갖다가 계속 다른 만화에서도 계속 또 써먹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캐릭터화 지금 와서 하려 그래도 할 수도 없는 거야. 이 만화에서 나온 놈이 저 만화에서 나온 놈이니까. 허영만 작가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이 각시탈 역할을 맡은 애가 이강토죠. 그 이강토라는 캐릭터는 허영만 작가님의 페르소나예요. 그래서 다른 작품에도 나와요. 대표적인 캐릭터로서 다른 작품에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 60년대 70년대 작가들의 공통점이었어요. 자기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하나 있고 그 캐릭터가 고정적으로 그 사람의 다른 작품에도 나온다라는 거. 근데 그게 그때는 그 사람을 대표하는 캐릭터였겠지만 그거를 상품화하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돼버린단 말이야. 난 A라는 만화에서 본 얘를 좋아하는 거고 이 캐릭터를 갖고 싶은데 얘는 B에도 나오고 막 C에도 나와. 그러니까 손오공이라는 캐릭터를 갖다가 드래곤볼에서만 쓴 게 아니라 막 닥터 슬럼프에서도 쓰고 막 이러니까 그걸 피규어로 못 내는 거야. 물론 그때는 피규어 산업이라는 게 없었지만.
그게 일단 1차적으로 문제고, 음성적으로 그렇게 자라나면서 지원이 충분히 없었다라는 게 문제고, 두 번째로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만화에 대한 인식이 이제 좋아졌고, 일본이 만화를 산업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가 뻔히 80년대부터 봤는데도 우리는 그거에 대한 투자를 안 했어요. 80년대에 군부 정권이 들어가죠. 예, 쿠데타로 인해서 이제 군부 정권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일본의 그런 만화들을 수입을 해옵니다. 수입을 해서 공영방송에서 틀어줘요. 전두환이가. 그 전두환이가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고 나서 가장 잘 활용했던 게 3S 정책이에요. Screen Sports Sex. 대중을 바보로 만드는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사람이 전두환이에요. 그래서 그때 영화 산업도 엄청나게 발전을 했었고, 스포츠 같은 경우는 저기가 생겼죠. 프로야구가 생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야구에 미쳐가지고 이제 정치에 신경 쓰지 말으라고. 그게 다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빠른 효과를 봐야 되니까 만화를 키울 게 아니라, 만화는 일본에서 땡겨다가 로봇 만화 같은 거 틀어버리고 그걸 보고 자란 세대들이 우리 80년대 세대들이고, 그 다음에 한국 만화계는 어떻게 이용을 했냐 하면은 그럼 반공 만화 같은 거 그리고 체제를 굳건하게 하는 데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기억이 있는 게, 저 국민학교 딱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만 해도 88년, 89년에 저는 지금 어떤 기억이 있냐면 교실에서 이렇게 반공 그림 그리기 대회를 했었어요. 4월인가 5월 되면은 6월하고, 6월에는 왜 6월 6일 성충일이 있으니까 도화지에다가 공산당 싫다는 내용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뒤에 이렇게 걸어놨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김일성이었죠. 북한의 저 수계가 김일성이었죠. 김일성을 막 이렇게 뿔난 돼지처럼 막 이렇게 그려놓고 나쁜 새끼라고 막 이렇게 욕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그렸었어요. 그때. 그 기억이 나요. 아이들이 보면서 정말 잘해야 되는 그런 만화에는 이 정부에서 자기 체제를 굳건하게 하는 저기로 갖다가 많이 썼고, 오히려 정작 우리가 보는 만화, 우리가 보고 자랐던 만화들은 일본에서 수입해오고, 그런 정책을 썼던 게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적으로 막 혼란하기 시작하니까 범죄가 늘어나고 막 폭력 사건이 늘어나고 이랬었죠.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가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게 다 폭력 만화 봐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로봇 만화를 갖다가 방영하고 있던 걸 중간에 다 잘라버렸어. 그래서 테레비로 한참 신나게 해주고 있던 만화들이 갑자기 중간에 뚝 끊겨버리고 그래갖고 중간에 못 보고 그 종영된 만화들도 되게 많잖아요. 되게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정책이었어요. 지 입맛에 따라서. 개새끼지. 저는 그 사람 이제 대통령으로 안 봅니다. 하여튼 그 사람은 그냥 저기죠. 살인마죠. 희대의 살인마죠. 아무튼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전쟁에서 벗어나가지고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돈을 버는 거, 먹고 사는 문제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문화 콘텐츠에 많이 소홀했던 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정치까지 뭔가 혼란해지면서 문화라는 게 발전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은 일본도 2차 대전 패망하고 나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건 똑같았단 말이야. 먹고 살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거는 똑같았단 말이야. 근데 일본은 오히려 그런 거를 어떤 그렇게 우익이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이용을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보단 조금 좀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영화나 만화들은 그런 어떤 체제를 비판하거나 어떤 그런 자기네들의 현실을 집중하는데 좀 더 우리나라보단 포커스를 맞출 수 있었지. 체제에 이용당하지 않고. 그런 그 극작가들이 있었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극작가들이 없었다라는 게 문제인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 영화계 자체가 이승만 이기붕이 때부터 야인시대 보면 아시겠지만은 저기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키잖아요. 저기 이마수가 정권에 붙어 먹으면서 우리나라 영화계를 발전시켰잖아요. 애초에 영화계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이제 성장을 해나갔기 때문에 다른 문화계도 다 마찬가지였단 말이야. 연극 예술 다 이쪽이 다 그런 식으로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정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때 뭐 전쟁 이후에 어떤 그런 상황을 막 그리는 작품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이 없는 전쟁이라든지 일본 야쿠자물의 굉장히 대표적인 작품이죠. 인이 없는 전쟁도 시대가 2차 대전 패망하고 나서 끝난 이후에 그런 시대를 그리는 시대극들이 일본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발전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특수한 어떤 정치적인 상황상. 근데 이제 그 문화 산업의 어떤 그런 정직성이라고 하는 게 공연윤리심리위원회도 있었고, 그래서 다 그걸 컨트롤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정부의 입맛에 맞춰서. 그래서 왜 옛날에 음반 같은 경우도 80년대 후반까지는 건전가요라는 걸 음반에 꼭 하나씩 넣었어야 됐어요. 자기 수록곡들 한 4개, 15개를 넣으면 그 중에 하나는 정부
정부의 입맛에 맞는 어떤 계몽가요 같은 걸 하나를 넣었어야 됐어요. 정수라 씨의 뭐 대한민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건전가요죠. 그랬다가 90년대 초반에 서태지가 나오면서 공연윤리위원회하고 싸움을 하죠. 그래가지고 공연윤리 심의위원회를 갖다가 박살을 내버리죠.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깨기 시작한 거지, 이 개념이.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그런 문화에 대한 어떤 컨트롤을 눈에 띄게 잃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화 컨텐츠 산업에 투자를 그렇게 많이 안 했단 말이야. 오히려 90년대부터는 어디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냐면은 가수들한테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이제 서태지가 댄스 장르를 열면서 가요계의 판도를 바꿔버리고 H.O.T가 나오고 잭스키스가 나오고 쭉 그 가요계가 급변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막 중국 시장 진출하고 홍콩 시장 진출하고 대만 시장 진출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외화벌이를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한류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 당시 이제 1호 한류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제 아이돌들한테 그리고 연기자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해요. 정부에서도 밀어주기 시작해요. 근데 만화는 여전히 찬밥이었던 거야. 네, 그래서 만화 시장은 문화적인 격변기를 거치면서도 크지를 못해요. 아예.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지금 분당 대진고등학교에 아직도 만화창작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그 만화창작과 1기거든요. 저 다닐 때까지 만화창작과가 없었다가 제 친구가 만화 잘 그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만화 그리는 학생들 모아가지고 그 특별활동 부서를 만들고 싶으니까 만화창작과를 만들어주세요. 발기인 20명 모아오면 만들어줄게. 해갖고 거기 발기인 모으는 거에 제가 이제 사인했거든요. 그 20명 중에 하나가 저예요. 네. 그래서 만화창작과 1기 학생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중학교 때부터 만화를 그렸었거든요. 같이 만화 그리는 친구들끼리 그렇게 모였었는데, 이 친구가 학교 졸업해가지고 만화 공부 열심히 해갖고 대학도 들어갔는데 할 게 없더래요. 할 게 없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보통 만화 그리는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빠졌냐면 게임 시장 쪽으로 빠졌어요. 게임 캐릭터 디자인하고 이제 이런 쪽으로 빠졌는데, 우연찮게 이제 어느 기회에 굉장히 유명한 만화가 분하고 이렇게 술을 같이 이렇게 할 기회가 있었대요. 굉장히 옛날부터 얘가 이제 좋아했던 만화가고, 예, 그래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이제 얘가 꿈을 이룬 성덕인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이 만화가 분한테 제가 어릴 때부터 선생님 만화 보고 자라면서 만화가의 꿈을 키우면서 만화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이 만화가가 그 얘기를 듣더니 소주를 이제 입에 탁 털어놓으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손을 딱 잡으면서 딱 한마디를 했대요. 미안하네. 내 친구는 되게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렇게 내 롤모델이 이렇게 눈앞에 있어서 감격스러워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이분은, 제 친구가 자기 만화를 보고선 이렇게 힘든 길로 왔다라고 하는 거 하고, 자기가 이제 만화계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정말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나 루트를 못 만들어줬다라는 거, 만화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못 만들어줬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그 딱 한마디에 그냥 담긴 거예요. 미안하네. 그러니까 만화가들은 그 당시에도 그렇게 힘들었어요. 저희가 소주 한 잔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였으니까, 학교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나이였으니까 28, 9, 거의 30대 다 될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불과 10년? 그 정도. 그때인데 2008년, 2009년 월드컵도 다 치르고 이랬을 때도 만화 시장은 변화가 없었어요. 하나도 투자가 안 됐던 거야. 심지어 월드컵을 치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만화 시장은 정말 이 개 밑바닥인 거야. 아직까지도. 아기공룡 둘리 이후로 캐릭터 굿즈 나오는 상품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네이버를 찾아보면서 뭐 한국 피규어, 한국산 피규어, 국산 피규어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없어요. 국내를 대표할 수 있는, 이게 한국이다라고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냐고. 그게 있냐고. 없어요.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다른 거를 소개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 불매운동 상황이 나가지고 내 방송 조회수가 반토막이 나고 있는데, 다른 제품을 바꿔갖고 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저도 막 부랴부랴 급해가지고 이것저것 사가지고 모은 게 막 이렇게 중국에서 나온 막 이런 피규어들, 이런 거 겨우겨우 사봤어요. 뭐 옛날에도 궁금해서 샀지만, 리볼텍이나 이런 거, SHF나 막 이런 거 기깔나는 것들 막 이렇게 보여드리다가 딱 봐도 되게 구리죠. 이거 중국산이거든요. 로스트 플래닛이라고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변신 로봇이라고 해서 신기해서 사봤는데,
딱 봐도 구리죠. 가격도 되게 싸요. 한 10,000원, 20,000원 이 정도밖에 안 해요. 물론 보여드리면 재미는 있겠지. 근데 퀄리티가 벌써 확 떨어지잖아요. 내가 그래 오케이 난 일본에 도움 주기 싫으니까 일본 제품은 안 살 거야. 안 살 건 안 살 건데 내가 일본 제품을 안 산다 그래서 구린 제품을 사야 될 이유는 없잖아. 아니 벌써 저번에 그 데드샷 한 다음에 제가 리뷰하려고 했던 데스트로크이거든요. 이게 일본 리볼틱 제품이죠. 벌써 아까 거랑 퀄리티 차이가 확 나잖아요. 이거 나중에 이것도 리뷰해드릴 거긴 한데 이런 거 막 리뷰하다가 저런 족구린 거 리뷰하려고 그러면 리뷰는 리뷰지만 당장 내가 내 돈을 쓰고 사모으는 입장에서 돈이 아까운 거예요. 정말 이 중국제라는 건요. 몇 개를 사놨는데 물론 이제 대륙의 실수라고 해가지고 정말 괜찮게 나오는 제품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중국제는 중국제예요. 제가 요거 다음에도 그 중국에서 나온 고라이온 판을 리뷰를 또 하나를 찍을 거지만은 중국제는 중국제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감이나 중국이 갖고 있는 기술력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아직까지. 근데 그거를 내가 단순한 반일 감정으로 그런 저렴한 제품들을 산다라면 그건 그냥 돈 낭비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돈 낭비는 차치하고라도 국내를 대표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없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없어요. 우리나라에 요새 좋은 영화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좋은 만화들을 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신과 함께 막 이런 거는 막 영화로도 나왔잖아. 근데 그런 거 왜 피규어로 안 나와? 그렇다고 우리가 피규어 제작 기술이 없냐 하면 아니야. 제작 기술이 있어. 근데 12인치 피규어만 주구장창 나와요. 저는 6인치 피규어를 모으는데. 그럼 6인치 피규어는 왜 안 나와? 시장이 없으니까. 안 사니까 사람들이. 여태까지 시장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만화에 대한 인식이 되게 안 좋았고 이런 피규어 모으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으니까. 나이가 몇 갠데 씨발 그런 거 모아. 그죠? 피규어 모으시는 분들 알잖아요. 다 한 번씩 다 이 소리 들어보잖아요. 네 나이가 몇 갠데 그런 거 갖고 놀아? 안 좋았으니까.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일본이 드래곤볼 가지고 지금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인지를 생각을 해봤냐고 그 사람들은. 일본은 30년 동안을 드래곤볼 하나를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물론 하나만 가지고 먹고 산 건 아니지만 드래곤볼이 활로를 열어줬잖아. 그럼 투 만화 장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전 세계인들의 뇌릿속에다 심어줬잖아. 그러고 나니까 나루토에서 나루토가 나선안을 쓰든 뭘 쓰든 사람들이 안 놀래고 아 일본 만화구나. 존내 멋있네 이러면서 사잖아. 그 제품들을 카카시가 막 뇌절 쓰는 거라든지 이런 걸 사잖아. 그 활로를 다 드래곤볼이 열어준 거잖아요. 도리야마 아키라가 드래곤볼을 관둔다 그랬을 때 일본 경제부 차관이 내려와가지고 얘기했다니까. 당신이 지금 만화 관두면 일본 경제에 타격이 온다고. 우린 그런 만화가 있냐고. 우리는 그런 만화가 있냐고. 한국의 경제를 쥐고 흔들 수 있는 만화가 있어요. 지금 일본이랑 관계 안 좋아가지고 일본이 딱 지금 제품 3개 막아놓으니까 한국 경제 완전히 개 흔들렸죠. 그 에칭가스하고 저거 뭐야 하여튼 저 3개 그 수출 품목 막아버리니까는 개 흔들렸죠. 아무리 한국이 IT 강국이고 반도체 잘 만드는 회사고 세계에서 우리 반도체 1등입니다 해봐야 그 3개 막아버리고 목줄 딱 끊어버리면 끝나요. 지금 주식 뭐 몇백 조가 뭐 날라갔다고 몇십 조가 날라갔다고 그죠? 그러잖아요. 일본에 의존하니까 그 세계를 의존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반도체 1등이면 뭐해 모가지 딱 끊어버리면은 좆됐다 이러는 건데 이거는 말을 조금 심하게 할게요. 진짜 좆됐었잖아.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막 일본까지 날라가가지고 혼자 막 출국해가지고 막 대책 마련하고 거기서 뭐 얘기가 잘 안 됐는지 도로 한국 들어가가지고 씨발 우리 일본 거 쓰지 마. 다 탈일본화 해버려. 이러고선 겨우 카드 던지고 나서야 일본이 아 지금도 슬슬 좆된 거 같은데 지금 이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잖아. 삼성이 니들하고 거래 안 해 씹새끼들아 이래버리니까는 지금 이제 좆된 분위기 눈치채고 살짝 지금 분위기 반전되고 있는 거잖아요. 생산산업이라는 건 그래요. 생산산업이라는 건 원료를 끊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스타 해보셔서 알잖아요. 앞마당 끊어버리면 다 말라 죽잖아. 다 말라 죽은 거잖아 지금. 그 3개 끊어버리면서 몇십 조가 날라갔다며. 생산산업이라는 건 그래요. 근데 컨텐츠는 생산산업이 아니에요. 컨텐츠는 순전히 내 머리, 내 손에서 나오는 거야. 일본의 드래곤볼 산업이나 애니메이션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왜? 그건 다 걔네들 머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걔네는 다른 거 또 그리면 돼. 다른 거 또 그려서 또 히트 치면 돼. 나루토나 데스노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또 전 세계로 팔아먹으면 돼. 걔들이 드래곤볼 파는 거 어떻게 막을 건데? 걔들이 30년 전에 볼트론 판 거, 볼트론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로 수출한 거, 이제 볼트론 장난감 만들어가지고 내놓으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사죠. 저도 샀죠. 그게 컨텐츠의 힘이에요. 컨텐츠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30년, 40년을 가요.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뇌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뇌를 지배당하고 있잖아요. 이 방송 보는 우리 어른 이 친구들, 제 세대들,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 다 뇌리를 지배당하고 있는 거잖아. 어릴 때 봤던 그 만화들에 의해서.
그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애칭가스 하나만 끊어버려도 몇십 조가 날아가는데 드래곤볼 산업은 막을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컨텐츠를 키워야 돼요. 얼마나 좋아. 솔직히 보세요. 한국형 슈퍼히어로야. 가면 쓰고 막 도포 입고 다니고. 이게 진짜 애니메이션으로 기가 막히게 막 마블 코믹스 막 이런 것처럼 제작돼가지고 전 세계로 팔렸어 봐. 더군다나 배경도 일제시대야. 우리가 아무리 백날 막 김장훈이가 막 파도 타고 넘어가가지고 막 독도 들어가가지고 꽥꽥 고성 지르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외쳐도 아무도 그거 안 들어줘요. 근데 얘가 만화에 한번 그렇게 기깔나는 만화에 나와가지고 일본 놈들 한 3대 때려주고 나서 독도에서 나가 이 개새끼들아 이거 한마디 하는 게 전 세계 사람들은 그걸 오히려 더 들어준다니까.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 대사 있잖아요. 그걸 만화에서 일본 순사한테 딱 통수투 딱 들이대면서 그거 한마디 멋있게 목소리 깔아가지고 해주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니까요. 그 대사 하나를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애니메이션 만드는 게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거 얘기하는데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게 문화의 힘이에요. 근데 우리 그런 만화가 있냐고. 그런 컨텐츠가 있냐고. 왜 이거 못 살리냐고. 이거 왜 못 살리냐고. 얼마나 좋아요. 솔직히 얼마나 간지나. 존내 멋있잖아. 도포 막 입고 막 퉁소 들고. 우리는 칼도 안 써. 일본 놈들은 막 칼 쓰고 막 사람 잘라 죽이고 이러는데 우리는 얼마나 착해. 이걸로 그냥 때려줘. 운 좋아서 네가 살면 사는 거고 뭐 운 나빠서 죽으면 죽는 건데 어쨌건 내가 직접 죽이진 않아. 불살이잖아. 일본에서는 막 뭐 영날검 차고서는 불살이랍시고 칼만 거꾸로 돌려가지고 뭐가지 확 잘라버리면 되는 거. 불살이랍시고 그지랄하고 앉았잖아. 우리는 애초부터 죽일 생각이 없어. 처음부터 우리는 불살이야. 니들이 우리한테 쳐들어온 거는 존내 나쁜 거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너는 안 죽일 거야. 그냥 나가. 우리 살게 냅두고 나가. 우린 이거잖아. 얼마나 착해. 이게 얼마나 존내 멋있는 거야. 근데 이거 왜 못 살려? 왜 못 살리고 있어 이거? 이거 왜 만화로 안 만듭니까? 애초에 원본이 만화인데 이거 애니메이션 작업 왜 안 해요? 왜 이 캐릭터 못 살려? 더군다나 지금 같은 시기에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일본 놈들 때려잡는 만화인데? 막 살려가지고 존내 팔아먹어서 수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터지면요. 애칭가스 때문에 뭐 주식 떨어져가지고 몇십조 날라갔다 그러는 거 한 방에 복구도 해. 한 방에 복구돼요. 지금 가요계에 막 그렇게 투자하고서는 나 털어놨던 거 막 한율합시고 털어놨던 거 승리가 다 말아먹었죠? YG 훅 갔잖아. 심지어 양현석도 물러났잖아. 연예인이라는 건 그래요. 연예인은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훅 가잖아. 언제까지 배용준이야. 배용준이 언제까지 해먹을 건데. 태양사신기 찍다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허리 다쳐갖고 이제 더 이상 활동 못하고 사장으로 남아있잖아요. 엔터테인먼트 사업하셨잖아. 더 이상 연기 안 하시죠. 일본 애들이 언제까지 윤사마 하면서 배용준 찾아가지고 한국으로 여행 올 것 같은데. 그 30년 40년도 못 갔죠. 겨울연가 언제 했었지? 이렇게 해봐야 20년이에요. 많이 가봐야. 그것도 연기자로 그렇게 많이 가봐야 20년인 거고 가수나 이런 아이돌들은 생명이 더 짧죠. BTS가 얼마나 갈 것 같은데. BTS 지금 빌보드 치고 올라가고 있고 좋아 그래 잘하고 있어. 근데 그게 얼마나 가는데.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명이 짧잖아요. 드래곤볼 나루토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더군다나 드래곤볼 지금 슈퍼 시리즈까지 개발해가지고 내놓고 있으면서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도 세뇌시키려고 그러고 있는데 드래곤볼은 앞으로 30년 더 가요. 앞으로 30년 더 가요. 왜냐면 얘네들이 자라날 거니까. 얘네들이 자라서 우리 나이 되면은 지들이 돈 벌기 시작하면서 지들이 살 거니까. 드래곤볼 캐릭터들. 지금 나오고 있는 모로. 우리는 이제 관심도 없는 애들. 30년 후에 이 다음 세대들이 팔아줄 거니까. 그 포석 깔고 있는 거잖아, 반다이가 지금. 드래곤볼은 정말 100년도 더 갈 수 있는 컨텐츠예요. 그거 계속 지금 살리고 있잖아, 리바이벌 해가지고. 우리는 왜 그런 거 없어? 왜 이거 못 살려? 제작 기술이 딸려? 머리가 딸려? 손기술이 딸려? 우린 다 가지고 있는데 못 살리는 거예요. 우리 왜 6인치 피규어 안 나와? 우리나라에도 이미 충분한 그런 건프라 시장이 있고 피규어를 이제 수집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런 인식들도 많이 바뀌었죠. 근데도 6인치 피규어 왜 안 나와? 이거 6인치 피규어 왜 안 나와?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진짜 2주일 동안 다음에 진짜 방송 뭐 찍지 이러면서 그 한국 피규어 찾아보면서 계속 끊임없이 생각했던 게 이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봉오동 전투라고 하는 그 영화를 봤어요. 유해진 씨 나오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나 모르겠는데 물론 그게 역사적으로 고증이 맞지는 않아요. 우리는 봉오동 전투 때 저 기관총이 없었어요. 그 기관총 그렇게 매복시켰다가 한 명이 그렇게 막 존내 총질하는 거 그딴 사건 없었어요. 그거 영화적인 창작이에요. 그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봉오동 전투를 위키나 이런 데서 찾아보세요. 저도 그 영화 보고 궁금해가지고 진짜 저랬어? 이러면서 찾아봤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그런 어떤 고증하고 그런 게 이제 좀 틀렸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어쨌건 되게 속은 시원했지. 일본 놈들 다 싸죽이니까 속은 시원했지. 그 영화도 그래. 영화도 되게 잘 뽑혔잖아 솔직히. 거기에 캐릭터들이 되게 매력 있잖아. 그것들 피규어로 나오면 난 살 거야. 근데 그거 피규어 절대 안 나온다. 안 나와요. 피규어를 제작하는데 금형 깎는 거 그게 일단 비용 많이 들죠. 그 금형을 깎아갖고 피규어를 냈을 때 살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제작업체에서는 이거 따져야 되겠지 당연히. 근데 이 공산품이라고 하는 거는요, 많이 만들고 많이 살수록 가격이 떨어져요. 일본은 충분히 그런 내수 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외수 시장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애니메이션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금연 깎는데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고 진짜 되게 쓸데없는 캐릭터라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놔도 충분히 그거를 팔아줄 수 있는 시장들이 내수 시장 외에도 외국에도 다 존재를 한단 말이야. 이미 그거를 만들어 놨단 말이지, 얘네는 그 파이프라인을. 우리는 그게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만화가 없고 그런 피규어 시장, 만화 시장을 키워놓질 않았기 때문에 정말 유명한 캐릭터 하나를 만들려고 그래도 이거를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걱정부터 해야 되고 제작비 걱정부터 해야 되는 시점이란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제품을 내야 돼. 사실은 이게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 하면은 정부적 차원에서 왜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농부들이 농사지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보전을 해줘요. 쌀이나 그 농사지은 곡식들을 사가지고 정부미로 이렇게 충량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쌀값 안 좋을 때 쌀값 막 오르고 막 흉년 들고 막 이러면은 그 쌀 풀어가지고 쌀값 안정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따로 정부에서 사들여요. 그런 거를. 그러면서 이제 손해 보전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농부들이 농사를 질 수가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어떻게 수입 농산물들하고 맞짱을 떠. 가격 비교가 안 되고 인건비 들어가는 게 비교가 안 되는데 맞짱을 못 뜨지. 그걸 다 정부에서 보전을 해줘요. 다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만화 산업, 콘텐츠 산업도 그런 어떤 보전 제도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보전제도, 손해 보전제도. 물론 그걸 악용해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만 대충 넣어가지고 투자비 타먹는 그런 개새끼들이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런 개새끼들이 있으면 안 되지. 문화 개새끼들이 있으면 안 되지. 근데 어쨌건 그런 문화적인 투자는 반드시 필요해요. 지금, 특히 지금 이 타이밍에 반드시. 봉오동 전투를 보면서 저는 느낀 거는 뭐냐면은 반일이나 항일 이런 게 아니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극일을 해야 돼요. 일본이 미워, 일본이 싫어가 아니라 족가지 말고 까불지 마. 이게 돼야 된다고. 확 죽여버리기 전에 이게 돼야 된다고. 우리 항상 이길 수 있어야 된다고. 그 길을 해야 돼요. 항일 반일이 아니야. 우리나라에 돈 쓰러 와주는 일본인들은 굉장히 친절하게 미소를 맞아주면 돼요. 얼마나 고마워. 우리나라에 돈 쓰러 와주는데. 아유 감사합니다지. 친절하게 미소로 맞아주고 굉장히 친절하게 길 안내도 해주고. 저는 외국에서 이렇게 외국인들 여행 오는 사람들 보잖아요. 막 지하철 못 타갖고 막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은 다 이렇게 데려다주고 안내해줘요. 돈 쓰러 와주는 게 고마워서. 영어도 오랜만에 쓰고 싶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또 나는 외국인 친구들 좋아하니까는. 그러니까 그렇게 놀러 오는 애들한테는 되게 친절하게 해주면 돼. 돈 많이 쓰고 가라고. 일본인을 미워하고 이럴 게 아니라 일본인은 일본인대로 놀러와주면 땡큐 하면 돼요. 왜? 우리가 돈 벌잖아. 우리가 돈 벌잖아. 얼마나 고마워. 근데 다만 요 뒤쪽에서 요 우리 뒤쪽에서는 이러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돈 쓰러 와주는 건 고마운데 족같은 짓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려면 한방 칠 힘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지금 만화계는 한방 칠 힘도 없다니까. 싹 지금 고사해버렸다니까. 죽어버렸다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자꾸 찾아가지고 이게 한국산 피규어입니다 하면서 가져나온 게 겨우 각시탈 이거 하나야. 이외에 없어요. 영화 피규어는 몇 개 있어요. 영화 피규어. 그래서 요거 다음 아마 다다음 주 방송쯤엔 제가 수양대군 영화 관상에서 나왔던 수양대군 똑같이 이렇게 쿠미키에서 나온 거를 리뷰를 한번 해드리긴 할 건데 그거 외에 없어요. 아무리 올드보이가 1000만을 찍고 막 이병헌이 할리우드를 진출하고 이러면 뭐야. 그건 걔네들의 개인의 영광이고 그게 우리나라 만화계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피규어계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 그냥 기념으로 몇 작품 만들어봤어요. 이거 배우님 하나 드릴게요. 이거 감독님 하나 드릴게요. 50채 한정 막 이딴 수준으로밖에 제작 안 하지 핫토이에서. 그러고 나면 끝이잖아. 그게 우리나라 피규어계에 무슨 역할을 줘. 아무 역할도 못 줘요. 그렇게 1000만씩 빵빵 터지고 있고 칸 영화에도 나가고 있는 영화들이 있는데 왜 그거 다 피규어로 못 살려. 왜 그거 피규어로 만들어가지고 안 팔아먹어요. 왜 올드보이 그 장돌이랑 막 이런 거 팔이랑 이런 데서 안 팔아먹어. 막 이렇게 퉁소 이런 것처럼 산낙지 그거 막 이렇게 세트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12인치가 됐든 6인치가 됐든 넣어가지고 팔아먹으면은 그거 팔릴 거 아니야. 올드보이는 팔려요. 워낙에 유명했던 영화니까. 산낙지 먹는 장면이 워낙에 그로테스크 했잖아. 서양인들이 그거 보고 막 멘탈 붕괴가 왔잖아요. 올드보이는 팔려. 근데 왜 그거 피규어를 안 만들어? 올드보이 피규어 이렇게 12인치로 그냥 개인이 커스텀한 거 말고 본 적 있어요? 막 SHF나 리볼텍처럼 막 그렇게 나오는 거 본 적 있어? 우리 명량도 있어. 지금 이 시기에 명량의 이순신 같은 거 피규어로 나와줬으면 얼마나 좋아. 왜 안 나와? 아니 12척으로 배 100대가 넘는 거를 갖다가 다 깨부신 이순신이라는 무적의 명장이 있는데 그 캐릭터를 못 살린다? 피규어로 못 만든다? 이순신 저기
제 종친회에서 거부하나? 근데 물론 이제 뭐 자기네 조상들이니까 뭐 희화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염려하는 건 알겠는데 조금 희화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뭐 저기가 되면 어때? 일본 애들 보세요. 여러분들 전국바사라는 게임 아시죠? 거기 보면 뭐 다테마사무네라든지 뭐 사나다 유키무라 막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별 막 코미디를 다 하죠. 막 여자 겁내 밝히는 애도 있고 걔네 다 일본의 유명한 장군들이잖아. 우리나라로 뛰면 막 권율 장군 막 이런 애들이잖아.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애들이 막 한 새끼는 존내 술꾼에다가 막 한 새끼는 막 누가 안 말려주면은 막 미친 짓 하는 또라이 새끼에다가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전국바사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못 외우고 있는데 내가 다테마사무네 도관용 다테마사무네를 알고 사나다 유키무라를 알잖아. 이게 문화의 힘이에요. 남의 나라 장군을 외우고 있잖아. 그럼 그거를 그렇게 게임으로 그렇게 캐릭터화해서 만들면 이 사나다 유키무라 가문에서는 다테마사무네 가문에서는 컴플레인을 안 할까? 안 하지. 안 했겠지. 안 하니까 냈겠지. 관대한 거야. 얘네는 벌써 그런 거에 대해서 관대한 거예요. 그렇게 문화적으로 재생산이 되고 문화적으로 재생산이 된 게 돈이 되고 이게 관대한 거야. 우리는 왜 이순신을 그렇게 못해? 이순신 장군님이 살아생전에는 12척으로 우리나라를 구하셨고 사후에는 돌아가셔가지고는 외화까지 벌어주시면 얼마나 좋아. 솔직히 얼마나 좋아. 되게 현대화된 막 거북선 막 이런 걸로 막 그 옛날 왜 우리 막 그 2020년 율리시즈인가? 그 만화 있었잖아요. 그것도 율리시즈 그 설화를 갖다가 SF적으로 만든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2020년이면 당장 내년이니까 안 되겠지만 막 2080년 이순신 막 거북선 막 이런 거 해갖고 만화로 만들 수도 있잖아. 왜 못 만들어? 시나리오랑 작화만 좋으면 돼요. 왜냐면 우리는 애니메이션 기술은 충분히 있거든. CG 기술이나 이런 건 충분히 있거든. 시나리오랑 작화만 좋으면 돼요. 근데 그거 왜 못 만들어? 왜 그거 만들 생각을 안 해? 존나 구려서? 잘 만들면 되지. 구리단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잘 만들면 되지. 물론 어렵겠지만. 옆 나라 애들은 하잖아. 옆 나라 애들은 하잖아요. 주인공 이름이 당근이고 막 나오는 애 이름이 막 브로마야. 팬트도 있고 막. 악당 이름이 냉장고야. 프리더. 그런 만화가 30년 동안 승승장구하는 걸 보세요. 왜 우리는 이순신이라는 기가 막힌 캐릭터가 있고 광개토대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막 중국은 진짜 벼룩 새끼들만큼도 취급 안 했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 있는데 왜 그 인물을 다 피규어로 못 살리냐고. 애니메이션으로 못 살리냐고. 너무 황송해서. 아무리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이런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하면 뭐해. 그렇잖아. 솔직히 말해봅시다. 전 세계적으로 놓고 따졌을 때 광개토대왕이 더 유명할 것 같아요? 13일의 금요일에 제이슨이 더 유명할 것 같아요? 전 세계 사람들은요, 만주벌판을 점령한 광개토대왕은 몰라도 13일의 금요일에 제이슨은 알아요. 그게 문화의 힘이에요. 그러면 광개토대왕을 제이슨만큼 유명하게 만들어야지. 그거 하나도 안 했잖아, 여태까지. 난 그게 너무 슬픈 거야. 그게 너무 슬픈 거야. 말 한마디로 동북육진을 갖다가 먹어버린 말빨의 대가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고려시대에 외교의 천재도 있는데, 그런 사람 이렇게 캐릭터 리바이벌 해가지고 그런 거 막 만화로 만들면 얼마나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개키 깔라는 작업을 왜 안 하냐고.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만화계가 계속 이 모양 이꼴인 거고, 아무리 내가 찾아봐도 소개시킬 만화가 없는 거야. 이거 말고 없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길을 해야 돼요. 만화도 피규어도 일본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이 작품은 한국에서 몇 년도에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히트한 작품입니다 하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없어.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탈일본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린 일본을 미워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보고 배우고 이겨야 돼요. 얘들이 어떻게 영화 산업을 발전시켰는지, 어떻게 만화 산업을 발전시켰는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는지, 일본 출판계는 어떤 식으로 갔는지, 미디어가 잡지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얘네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남았는지까지 싹 보고 배운 다음에 이겨야 돼요. 거기에서 정부의 어떤 지원이나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정책까지도 가져와야 돼요. 지금 이 일본 사태 끝나고 나면요, 언제 끝날진 모르겠지만은 이게 지금 이제 치킨런 게임이 됐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겠지? 그러고 나서 이게 다 정리되고 나면은 또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앞으로 영원히 없어요. 국내 피규어 시장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계기는 앞으로 영원히 없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위기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자극점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요번에 이거를 보면서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안 좋은 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말의 요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각시탈이라고 하는 국내 제작 피규어 하나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뭐 일단 보신 것처럼 조형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정도 퀄리티가 12만원의 가격에 무료 배송이라면 상당히 살만한 제품입니다.
요걸 계기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시장이라든지 피규어 시장도 좀 더 많이 시야가 넓어지고 그런 투자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좀 긴 방송이었지만 이번 방송은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른이 TV 여기서 끝!